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제 5번째 단원 시간과 공간 2점짜리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 P에 대해 관찰자 Q가 탄 버스가 10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Q는 버스에 타고 있는데 그 버스가 10m/s로 움직이고 있대요. 그 다음에 버스 안에 정지해 있는 Q에 대해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2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버스 안에서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버스 자체가 10m/s로 가고 있고요. 여기 안에 관찰자 Q가 있어요. Q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A 물체가 2m/s로 정지한 B를 향해서 가고 있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 P는 버스 밖에 있고요. 버스 밖에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 나는 A와 B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 버스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덩어리가 됐답니다. 충돌 후에. 자, 그러면 질량은 전부 1kg이래요. 버스는 10m/s로 움직이고 있고 A, B는 땅 충돌하고 나서 같이 움직이고요. Q는 여전히 안에 있고 P는 여전히 밖에 있고. 자, 이 상황이에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요. 기억, 가에서 A의 운동량의 크기, 가에서 A의 운동량의 크기는 P 관성계, P는 밖에 있는 애죠. 그럼 밖에 있는 애가 봤을 때는 버스 움직이고 물체도 움직이니까 A의 움직임은 얼마로 보여요? 12m/s로 보인단 말이에요. 자, P의 관점. P의 관점에서 VA의 빠르기는요, 10m/s 더하기 2m/s 하니까 12m/s의 빠르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쵸? 그러면 Q의 관점에서는요, Q의 관점에서 VA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2m/s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왜요? Q는 A와 같이 10m/s로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버스의 움직임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Q의 관점에서는 물체의 속력이 2m/s로 움직이는 것만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서 운동량은 PA에서 봤을 때 운동량은요, 질량 곱하기 속력 12 하니까 10이 나오죠. 물체의 질량을 1kg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요, Q의 관점에서는요, 1 곱하기 2 하니까 2 나와요. 몇 배죠? 6배. 그쵸? 따라서 P 관성계에서가 Q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니은 P 관성계에서 A와 B의 운동량 합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P 관성계에서 운동량 합의 크기는 A의 운동량은 얼마예요? 요거 B의 운동량은요 10이죠. 10.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운동량 합의 크기는요 똑같죠. 운동량 보존이 돼야 되니까. 그쵸? 그 다음에 니은 맞았고요. 디귿 나의 P 관성계에서 나의 P의 관성계에서 얘입니다. A의 속력이 얼마냐? A의 속력 예. 요걸 물었어요. 자, 그럼 먼저 Q의 관성계에서 어떻게 되나 봅시다. Q의 관점에서는요 2m 0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즉 PA의 운동량, PB의 운동량이 PA의 나주 운동량과 PB의 나주 운동량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A의 처음 운동량은 2예요. Q의 관점에서. 그럼 1 곱하기 2 나오고 B는 0이요. 그 다음에 얘는요, 두 개가 합해지죠? 2kg 곱하기 V'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V'은 1m/s 나와요.
즉 요놈은 Q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1m/s로 움직이는 것처럼 돼요. 그럼 P의 관성계에서는요, 두 개 합한 11m/s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따라서 A의 속력은 11m/s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0.9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랍니다. B가 우주선에 타고 있는데 그 우주선이 0.9c의 속력으로 움직인대요. 그 다음에 우주선에서는 우주선의 운동 방향으로 빛이 방출된답니다. 자, 여기 우주선에 B가 타고 있고요. 여기서 빛이 나가요. 여기 B가 타고 있고요. 우주선은 0.9c의 속력으로 간대요. A는 밖에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B의 관성계에서 얘입니다. B의 관성계에서 A의 운동 방향과 빛의 진행 방향은 같다. B의 관성계에서 빛은 앞으로 가는데 A는요, 뒤로 가죠. 틀렸습니다. 니은 B의 관성계에서 A의 속력은 0.9c, A의 속력이 0.9c, B의 관성계에서 A의 속력은 자기가 0.9c로 가니까 A는 뒤로 0.9c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맞았죠? 디귿 A의 관성계에서 빛의 속력은 1.9c다. C지역 빛의 속력은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요.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X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검출기 P와 Q를 향해 동시에 방출된 빛은 Q에 먼저 도달하고, A의 관성계에서 동시에 방출됐다면 B의 관성계에서도 동시에 방출된 거예요. 그쵸? 자, 우주선이 이렇게 있는데 요 안에 B가 있어요. 여기가 P 검출기 P, 이쪽이 검출기 Q예요. 그런데 광원이 이렇게 있어갖고 양쪽으로 빛이 가요. A는 밖에 있고요. 자, 그러면 A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검출기 P와 Q를 향해 동시에 방출된 빛은 Q에 먼저 도달한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잠깐만요. 네, 동시에 방출됐는데 Q에 먼저 도달했다는 얘기는 얘가 얘보다 거리가 짧다는 거죠. 그 얘기는요, 우주선이 어느 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움직인 거죠. 그쵸? 빛은 이렇게 가는데 우주선이 왼쪽으로 가면은 검출기 Q는 이렇게 다가오게 되니까, 앞으로 다가오게 되니까요. 그러면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아지죠. 그래서 Q에 먼저 도달하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주선의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P 사이의 거리와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같답니다. 얘가 봤을 때 이 거리는 동일하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주선의 운동 방향은 P, 광원, 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답니다. 기억 봅시다. 옳은 것만 찾으면 돼요. B의 관성계에서 얘가 봤을 때 빛은 P와 Q에 동시에 도달합니까? 빛은 P와 Q에 동시에 도달하죠. 왜요? 거리가 같으니까. B 입장에서. 기억 맞았고, 니은 A 관성계에서 우주선은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한다. 마이너스 X입니다. 틀렸죠? 디귿 P와 Q 사이의 거리는 A의 관성계에서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작다. PQ 사이의 거리는 B 입장에서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A 입장에서는 얘가 움직이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나죠? 거리니까 따라서 누가 더 길어요? B 관성계에서가 더 길어요. 그럼 A 관성계에서가 작다? 맞았죠?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이요.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 C가 탄 우주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각각 0.6c, 0.8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0.6C, 0.8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데 BC가 탄 우선의 고유 길이는 같대요. 우선 자체의 길이는 같대요. 얘는 0.6C로 가고요. B가 타고 있어요. 그 다음에 C는 왼쪽으로 0.8C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C가 탄 우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BC가 탄 우선의 고유 길이는 같대요. 자, 우선의 고유 길이는 같다고 했으니까 요거 L이라고 하면 요것도 L이란 얘기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A의 속력은 B 관성계에서가 C의 관성계에서보다 작다. A의 속력은 B에서 봤을 때는 0.6, C에서 봤을 때는 0.8. 그쵸? 그럼 B에서 관성계에서가 C 관성계에서보다 작다. 맞았네요, 기억. 니은 A의 관성계에서 B가 탄 우선의 길이는 A의 관성계에서 B가 탄 우선의 길이는 C가 탄 우선의 길이보다 어떻게 해요? 길어야 되죠. 요 속력이 요게 더 빠르니까 이게 길이 축소가 더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길어야 됩니다. 근데 작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디귿 B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은 B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은 C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시간 팽창이 일어나는 건 얘가 더 많이 일어나죠. C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는 느리게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요것도 좀 바꿉시다. 5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광원 검출기 PQ가 정지해 있고 A에 대해 정지해 있고 광원 PQ가 정지해 있고 5번이요. B고요. B는 우선 안에 있어요. A는 밖에 있고 P가 여기 있고요. 이게 광원. 빛이 나가고 여기서도 빛이 나가고 Q예요. 자, A 관성계에서 A 얘가 봤을 때입니다. 광원에서 PQ, 광원에서 P와 Q를 향해 동시에 방출된 빛은 P와 Q에 동시에 도달한답니다. 즉 A 입장에서는 요 길이와 요 길이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P로 진행하는 빛은 B의 운동 방향, 얘하고 방향과 수직이랍니다. 그 다음에 Q로 진행하는 빛은 B의 운동 방향과 나란하고요. 자, B 관점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B 관성계에서 볼 때예요.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맞았죠? 시간 팽창이니까 기억 맞았습니다.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보다 Q에 먼저 도달한다. P보다 Q에 먼저 도달합니까? 얘는요. 우선 이렇게 하면 P는요. 우선 쪽으로 다가오게 되죠.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Q도 이동하죠. 그러면 얘는 거리가 짧아지지만 얘는요. 대각선 방향으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Q에 먼저 도달하겠죠.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보다 Q에 먼저 도달하는 거 예, 맞았고요. 디귿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보다 크다. 요거는 길이 수축 안 일어나죠. 영이 수축 일어나죠. 그러니까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님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C가 탄 우선이 A에 대해 BC가 탄 우선이 각각 0.9C의
속력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B가 탄 우주선 속의 빛 시계에서는 빛이 광원과 거울 사이를 왕복한답니다. 자, 여기에 C가 타고 있고요. 왼쪽으로 0.9C의 속력으로 가고 있대요.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으로 0.9C의 속력으로 가고 있고요. B가 타고 있고요. 여기에 빛이 왕복 운동한대요. A는 밖에 있고요. 자, 그럼 C의 관성계에서가 얘가 봤을 때가 A의 관성계에서보다 큰 물리량만 찾으래요. 자, 기억 봅시다.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동일하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니은 B가 탄 우주의 길이요. 큰 거 찾는 거죠? C가 봤을 때는 얘가 A가 B를 봤을 때보다 C가 B를 봤을 때가 더 빨리 움직이는 거니까 길이수축이 더 많이 일어나죠? 우주선의 길이는 A가 더 큽니다. 따라서 니은 틀렸고요. D가 빛시계에서 빛이 1회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빛시계에서 빛이 1회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C 관성계에서가 A의 관성계에서보다 큰 물리량만 찾으라 그랬으니까. 그럼 B, 잠깐만요. A나 C가 봤을 때 B의 시간은 더 느리게 가죠. 시간 팽창이 일어나니까. 그쵸? 근데 B가 탄 우주선의 속력은 C가 봤을 때 A가 봤을 때보다 더 빠르니까 시간 팽창이 더 일어나겠죠. 그쵸? 따라서 빛이 1회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C에서 더 오래 걸리겠죠. 맞았네요. 디귿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B 관성계에서 우주선 안의 광원 PQ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T0로 같다. 그럼 동시에 도달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동시에 방출됐고 동시에 도달했다면 A가 봤을 때도 동시에 방출하고 동시에 도달이에요. 자, 그러면 T0로 갔다고 했어요. 시간이. 여기 검출기 있고요. 광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 관성계에서 우주선 안의 광원 PQ에 동시에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은 T0로 같다고 했어요. T0 B 관성계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거리가 같다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A 관성계에서 Q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0.5T래요. A 관성계에서 A 관성 얘가 봤을 때 요게 Q, 얘가 P. Q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은 0.5T래요. 근데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가요. 따라서 길이 수축이 일어나죠. 길이 수축이 일어나니까 A 관점에서 봤을 때는 Q에서 검출기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0.5T0라고 그랬어요. 길이 수축이 일어나니까. 그럼 우주선의 운동 방향은 P, 검출기 Q에 있는 직선과 나란한데 옳은 거 찾으래요. 자,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잠깐만요. A 관성계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찾는 건데 기억 보세요. 빛은 P에서가 Q에서보다 먼저 방출. A 관성계에서. 자, 그럼 빛은 P에서가 Q에서보다 먼저 방출. 지금 동시에 여기에 도달했다 그랬거든요. 동시에 도달했으니까 A의 입장에서도 동시에 도달해야 돼요. 그쵸? 동시에 도달해야 되는데 길이 수축이 일어나니까 얘는요. 우선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검출기가 오른쪽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P에서 먼저 방출돼야 되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았고. 니은 P와 Q 사이의 거리는 ECT0보다 크다. PQ 사이의 거리. PQ 사이의 거리 B 관점에서는 얼마예요? T0, T0 하니까 ET0죠. 그쵸? 그럼 S는 이 거리는 속력, 빛의 속력 곱하기 시간 ET0예요. T0가 두 번이니까. 그쵸? 그럼 CT0예요. PQ 사이의 거리는. 됐죠? 그럼 PQ 사이 A 관성계에서는요. 이 B 관성계에서 이거예요. 그럼 A 관성계에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니까 이거보다 작아져야 되죠. 니은 틀렸네요. 그 다음에 P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1.5T0보다 크다.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은 1.5T0보다 크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B 관점에서 봤을 때 요거는 T0, 요거는 T0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두 개가 합하면 ET0가 되죠. 양쪽에서 방출된 빛이, 즉 거리가 ET0에 해당하는 거리란 말이에요. PQ 사이의 거리가. 되셨어요? PQ 사이의 거리가 ET0에 해당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A 관점에서 지금 0.5T만 걸려서 여기 검출기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0.5T0만큼 움직였을 때 검출기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P에서는요, 순수하게 1.5T0만큼 움직였을 때 여기에 도달해야 되는데 시간은 팽창이 일어나니까 B에서 걸리는 전체 시간보다는 커야 되잖아요. 그런데 P 검출기와 Q 사이의 시간이 요구를 하면은 P와 Q 사이의 시간은 그럼 이거보단 커야 되죠. 전체 이거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1.5T0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그림은 입자 A의 속력과 A의 상대론적 질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속력과 상대론적 질량. 속력이 커지면 질량 커지는 거, 질량 팽창이 일어나는 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A의 정지 질량은 M0. 정지 질량은 바로 속력이 0일 때 맞았죠? M0. 니은, A의 속력은 C보다 클 수 있다? 없죠? C에 접근할 뿐이지. 디귿, A의 운동 에너지가 클수록 A의 상대론적 질량은 커진다. 운동 에너지가 커다는 얘기는요, 속력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론적 질량 커지는 거고. 맞았고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에 보시면 그림과 같이 입자 A, B는 같은 방향으로 0.6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 A, B는 9번을 봅시다. A는 M0, 오른쪽으로 0.6c, B는 같은 방향으로 0.6c, 질량은 2m0, 오른쪽으로 0.6c. 그 다음에 C는 A와 반대 방향으로 0.8c.
0.8C, 질량은 M0, C 이렇게 움직이고 있대요. ABC의 정지 질량은 M0, EM0, M0랍니다. 옳은 거 찾아봅시다. 기억 A 관성계에서 B의 질량은 EM0냐? A 관성계에서 B의 질량은요? 속력이 동일하죠? 두 개가 속력이 동일하니까 질량 변화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EM0 맞았네요. 니은 정지 에너지는 A와 B가 같다. 정지 에너지는 A와 B가 같습니까? 정지 에너지는 MV 제곱이니까 아니죠. A는 M0 0.6C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B는요 2M0죠. 그러니까 틀려요. 그 다음에 디귿 A 관성계에서 얘가 봤을 때요. C의 상대론적 질량 C, 얘의 상대론적 질량은 C 관성계에서 A의 상대론적 질량보다 크냐? A가 봤을 때 얘는요 0.8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B가 봤을 때도 얘는요 0.8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 상대론적 질량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D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태양의 중심부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약 150배 정도이고 온도는 약 1500만 켈빈 정도랍니다. 태양은 일생 대부분의 기간 동안 양성자와 양성자 연쇄 반응이라는 핵반응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수소는 헬륨으로 변환됩니다. 핵융합이죠? 자, 옳은 거 찾아봅시다. 기억.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핵융합 반응이라는 거 맞았고요. 핵반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거 맞았고요. 핵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태양의 질량은 감소하는 거 맞았죠? 질량이 에너지로 돼서 나가니까. 따라서 기억님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다음은 핵반응을 나타내는 것인데 X는 원자 핵이래요. X는 원자 핵.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여기다 쓸게요. 10번, 11번. 자, 11번에 보시면은 H 1, 2 더하기 X 만나서 헬륨 2, 4 됐고요. 중성자 하나 나왔고요.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 나왔어요. 자, 그럼 요거 합하면 2죠? 근데 여기는 1이죠? 그럼 요거 1. 요거 합하면 5죠? 2죠? 그럼 3. X는 3중수소란 얘기네요. 질량수 3, 양성자 1. 그러면 중성자 2란 얘기죠. 네, 기억 맞았네요. 니은 정지 에너지는 X가 중성자보다 크다 라고 했거든요. 정지 에너지. 정지 에너지는 중성자보다 크다. 정지 에너지 X는 질량수 2, 중성자는 질량수 1. 그러니까 X가 중성자보다 크죠. 자, 그 다음에 디귿 핵반응 전 입자들의 질량의 합은 핵반응 후 입자들의 질량의 합보다 크죠. 그래서 질량 결손으로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그럼 기억년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이요.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인데 XY는 원자 핵이래요. XY는 옳은 거 찾으랍니다. 자, 여기다가 할게요. 12번. 가를 보니까 H13 더하기 X 뭔지 몰라요. 그리고 헬륨 2, 4 나오고 H12 나오고 14.3 메가 일렉트론 볼트 나왔어요. 이게 가예요. 자, 그럼 이거 해봅시다. 요거 두 개 더하면 3이죠? 그럼 여기 2가 돼야 되죠. 요거 두 개 더하면 6이죠? 여기 3이죠? 그럼 요거는 3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는요. 우라늄 92, 236짜리, 35짜리 더하기 중성자 했더니 Y 그 다음에 스트론튬 38에 94 생기고요. 중성자 2개 생기고요.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 생긴대요.
자, 그럼 이것도 계산해 봅시다. 요거 두 개 더하면 92, 38, 2 곱하기 0이니까 0, 따라 38. 92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54가 돼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236이에요, 왼쪽은. 질량수가. 오른쪽 95 나오죠? 96 나오죠? 왜요? 일자리가 두 개니까. 2가 되고 94 하면 96. 236에서 96 빼면은 140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와요. 옳은 거 찾아봅시다. 기억, 가는 행융합 반응 맞았죠? 니은, 질량수는 y가 x의 50배. 질량수 이건 140, x는 3. 50배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 질량 결수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에너지가 누가 커요? 요놈이 크죠? 따라서 요놈이 질량 결수니 큰 거죠.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간과 공간 2점짜리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